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계신가요? 주주분들에겐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꺼냈다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설 앞두고 증시가 눈치 보기를 좀 나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위로 날아가고 있는 삼성전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기리분들의 계좌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까지는 동료였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친다. 자, AI로 인한 이슈가 미국 증시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AI를 보고 AI가 발전하면은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날 거야 라며 신나게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AI가 진짜 고도화되고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근데 내 직업이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나타난 이유 아니겠습니까? AI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여러 산업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 하락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AI 세무 처리 도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산 관리도 다른 사람 쓸 필요 없이 좋은 소프트웨어도 쓸 필요 없이 AI를 통해서 그냥 뚝딱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면서 금융 서비스 관련주가 급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물류나 운송 업종에서도 기존 사업 모델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 알고리즘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AI 물류업체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은 고객사의 화물 처리량을 인원 증언 없이 300에서 400%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정말 최적화의 최적화의 최적화를 만들어냈더니 인원 증언 없고 박힌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AI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효율이 3배에서 4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류나 운송 업종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는 장중 70% 넘게 폭등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막대한 인력과 운송 인프라로 운영했던, 말 그대로 물량으로 밀어붙였던 대형 물류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많이 필요 없대. 그냥 효율화만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대.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러셀 3000 트럭 운송 지수가 어제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AI가 우리의 산업 체계를 바꾼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자 뭐가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부동산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먼 미래긴 하겠지만 그래도 AI가 인력을 다 대체하면은 야, 이거 사무실이 왜 필요해? 그 사람을 왜 고용해야 돼? 야,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누가 쓰는 거야? 이러한 심리가 이어지면서 관련주의 투매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오른 애들도 있겠죠. 누가 올랐나 봤더니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사람들이 뭘 쓸까요? 월마트 쓰겠죠. 코스트코 쓰겠죠. 그리고 통신주, 이러한 보통 방어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AI가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걱정이 증시를 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과도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하락의 출발일까요? 고민이 필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미국 방산주가 오르고 있는 이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방산주들이 핫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국 방산주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로커드 마틴이죠. 미국 방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40%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가 하고 봤더니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크라와 이스라엘 지원으로 미국에 있는 군수장비가 많이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수품 결국 또 채워 넣어야겠죠. 그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거기에 내년 국방 예상이 50% 증액된 점도 긍정적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방산주에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매도 리포트. 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계신가요? 주주분들에겐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꺼냈다는 건데요. 기존에도 중립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매도로 바꿨으며, 그 이유는 최근에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출시 이후에 급격히 그 기대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혹평을 꺼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신작 전에 사서 신작 출시하면 떨어지는 거. 그렇다면 펄어비스의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붉은 사막이 아니라 그 다음 게임이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 다음 기대작은 도깨비. 야, 이게 언제적 도깨비인가요? 그런데 이 친구 아직도 2년 뒤에나 나올 것이라서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주식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펄어비스도 급락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붉은 사막이 출시된 건 아니죠. 혹시나 내가 붉은 사막의 기대가 좀 크다면은 바닥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런 저점 다지가 나타날 때 살짝 주었다가 살짝 튀어오를 때 매도하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튀어오를 때 매도하는 전략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 투자법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는 다를까요? 저 사실 게임주 투자법이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엔터 투자법이죠. 대형 가수 컴백 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컴백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 우리가 정말 많이 봤었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 와중에 흥국증권의 목표가를 45만원으로 제시했고요. 당연히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BTS 월드 투어에 따른 실적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하이브는 신인 데뷔가 2팀밖에 없는데, 신인 데뷔가 적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가는 비용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나가는 돈은 적은, 실적이 확 증가하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과연 하이브의 BTS 컴백 전후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고점 치고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 숙박료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 6월 13일에서 14일 혹시나 부산 갈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부산에는 숙박업소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설령 자리가 있어도 이미 가격이 2배, 3배 뛰었다고 하고, 개별 숙소 기준으로 하면 7배 넘게 뛰는 숙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역시나 BTS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22년 그때도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요금이 3.5배나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3일에서 14일 그때 부산에서 BTS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때 가신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018년 주도주가 다시 오나? 갑자기 북한이 대화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이랑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북한이 그래도 대화에 나설까? 우리 불바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여정이 등판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진짜 대북 관련주 시즌2 2018년의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들 매매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즌이 다시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3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요즘 중일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챗 GPT 프로를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월 30만원이라는 돈에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거를 29,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서 챗 GPT 프로 1개월 이용권을 2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1인당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개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료 GPT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려고 했다면은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존 GPT 계정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젠 두산 오르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이번 실적을 보고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5.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나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은 SMR 등 신규 수주가 기대되며 주가 반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베트남 등 팀코리아의 한국형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점과 미국 시장 진출 결정이 상반기 내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냐? 하나증권은 16만 5천원을 제시, 지금보다 50% 넘게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전 닉스 아직도 팔 때가 아닌다. 너무 좋다고 하는 반도체, 오늘 또 리포트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삼전 닉스의 비중을 빠르게 줄이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보통 실적 고점의 6에서 9개월 전에 주가가 고점을 치기 때문에 슬슬 고점이 다가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아직 2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노무라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156만원, 삼성전자 목표가를 2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이렇게 급등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기어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많이 급등한 건 팩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몇 주째 양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 말은 이제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돈이 다른 섹터로 돌아가는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순환매 어디로 갑니까? 코스닥으로 가야겠죠. 이 대통령이 또 코스닥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5천 간 건 좋은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봐라, 이런 식으로도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설 이후에는 다시 코스닥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명절 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기대분들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제가 다 할게요.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빠이요.